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하고 느껴온 노하우와 경험을 꿀팁으로 전수해주는 꿀팁뉴 채널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꼭 한 번씩은 해줘야 하는 포맷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집에서 안 쓰는 8기가 이상의 포맷된 USB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설명글에 적어놓은 링크를 타고 가셔서 USB를 먼저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USB가 준비되었다면 바탕화면에서 내 PC를 우클릭하여 속성에 들어갑니다. 그럼 창이 하나 뜰 텐데 윈도우 사양에서 에디션을 봐주세요. 보통 요즘 많이 쓰는 윈도우 10 홈 또는 프로 모델일 거예요. 하지만 둘의 차이가 있으니 포맷 후에도 동일한 에디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바탕화면에 내 PC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경우 바탕화면 빈 곳에서 우클릭 후 개인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마 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 또는 아래쪽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걸 눌러주시고 컴퓨터 네모박스 체크. 필요에 따라 문서나 다른 탭을 체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끄고 바탕화면을 보면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파일 백업을 할게요. 우선 바탕화면에 있는 기존 아이콘 제외한 아이콘들을 모아서 압축합니다. 주요 압축 폴더는 다운로드, 내 문서, 내 사진, 내 음악, 내 영상이고 기타 C 드라이브 안에 필요한 것들은 따로 체크해서 백업해주세요. 압축을 다 해서 한 곳에 모았으면 이제 여분 저장 공간에 연결하여 얘네들을 옮겨줄게요. 옮겨줄 저장 공간이 뜨면 전부 드래그해서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해줄 거예요. 이때 폴더를 만들어서 확인이 쉽게 해주면 더욱 좋답니다. 자, 이제 아까 만들었던 윈도우 USB를 꽂아주시고 재설치 작업 전에는 랜선을 미리 뽑아주세요. 랜선을 뽑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을 하지 않고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재부팅을 하고 딜리트 키를 연타해줍니다. 컴퓨터에 따라 F2 등 다른 세팅키가 있으니 해당 제조사에서 바이오스 진입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참고해서 진입해 주시고 요즘 컴퓨터들은 이것보다 더 근사한 화면이 뜰 거예요. 우리가 건드릴 것은 부팅계 관련된 부분입니다. 퍼스트 부트 디바이스 부분만 USB로 바꿔주시고 나와서 저장 후 종료합니다. 그럼 재부팅이 되면서 USB를 제대로 읽었다면 잠시 로딩한 뒤에 윈도우 설치 모드로 진입합니다. 윈도우 설치 모드에 진입했다면 초반에는 딱히 건드릴 것 없이 다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치 눌러줄게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CD키를 입력하고 뜰 텐데 제품 키가 없음 클릭해 주시고 아까 에디션에서 봤던 그대로 설정해 줍니다. 이 컴퓨터는 홈이었으니 이번에도 홈을 선택할게요. 동에 눌러주시고 다음 아래 사용자 지정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드라이브 용량으로 해당 드라이브가 어떤 드라이브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드라이브 안에 파티션을 다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꼭 C 드라이브에 해당되는 것만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보통 운영체제가 깔려있는 드라이브라면 시스템 예약 등을 포함해서 서너 개의 파티션이 생성되니 참고해서 진행해 주세요. 파티션을 다 삭제시켰다면 바로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치될 동안 기다리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설치가 되면서 재부팅이 될 텐데 이때 아까처럼 딜리트 키를 연타해서 다시 바이오스 진입을 해서 설정을 바꿔줘야 또 설치 페이지가 뜨지 않습니다. 처음에 했던 상태와 동일하게 첫 번째 부팅을 하드디스크로 바꿔주고 저장 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설치가 계속되니 기다렸다가 국적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뜰 거예요. 그러면 한국으로 맞추고 다음 올바른 자판 배열입니까? 예, 눌러주시고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은 건너뛰기 할게요. 네트워크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뜰 텐데 왼쪽 아래 인터넷이 없음 클릭해주세요. 제한된 설치로 계속을 눌러줍니다. 이 PC를 누가 사용하나요? N은 사용하실 이름을 자유롭게 넣어주시고 비밀번호도 사용하실 비밀번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편의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잘 모르거나 어려우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기준 첫 번째는 아니요, 두 번째도 아니요, 필수 진단 데이터 보내기, 이후는 전부 다 예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안녕하세요, 멘트와 함께 마무리 작업을 할 거예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따라 했는데도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거나 다르게 뜨는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좀 기다리다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탕화면이 뜰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드라이브가 거의 깔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고 다른 느낌의 윈도우가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랜선을 뽑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아까 뽑았던 랜선을 다시 꼽아주세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은 왼쪽 아래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후 맨 아래 업데이트 및 보안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업데이트 확인 버튼이 보이실 텐데 눌러주세요. 그러면 확인 후 업데이트 목록이 엄청 뜰 텐데요. 이제 다 설치될 동안 기다리면서 아까 설치할 때 꼽았던 윈도우 설치용 USB는 추출 후 뽑아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인터넷 연결은 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설치해주면 되는데요. 포맷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치용 USB가 별도로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주로 처음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압축 관리용 반디집, V3 백신, 3D 칩, CPU-Z, HW 모니터, 고클린 등이 있습니다. 특히 V3 백신의 경우는 설치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설치가 끝나면 업데이트의 다시 시작 메시지와 겹쳐서 겸사겸사 재부팅을 해주시면 재부팅 횟수를 줄일 수 있답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화면이 깜빡이면서 익숙한 해상도로 돌아오면서 점점 쓸만한 컴퓨터로 탄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업데이트 과정에서 최소 2번의 재부팅을 요구하니 다른 거라도 하면서 기다리거나 창만 보이게 해놓고 웹서핑이나 유튜브를 보는 것 정도는 괜찮답니다. 최신 버전입니다. 라고 뜨거나 더 이상 업데이트 할 게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3D 칩을 실행시켜서 한 번 더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줘서 초록색 표시가 뜨게 만들면 이제 필수 드라이버 설치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포맷하고 윈도우를 재설치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